자, 이제 선거가 수요일이니까요. 이틀 남았습니다. 근 37%쯤 투표를 했고요. 사전투표를요. 그래서 이제 본투표에서 43%만 투표해도 실제로 80%라는 경이적 투표율에 다갔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도 78% 수준이었던 걸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가 넘는다 하면 이건 뭐 거의 경이적인 투표율이고요. 투표율이 8쪽에 접근해 갈수록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대선을 이틀 남긴 시점에서 투표율이 70% 후반대로 접근해 가면 갈수록 이재명 후보 측에 더 암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산불도 났고 또 확진 격리자들이 투표하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별의별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의혹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점점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입장과 맞닿으면서 아마 여권에 불리하게 다가갈 거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여권이 기분 나빠하는데 진심으로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왜? 그러지 않아도 불리한 선거에 점점 불리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여권이 저 바보 같은 선관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문재인도 입장을 표명을 분노를 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보수의 유튜버들이나 또 뭐 보수 진영의 여론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은 박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이 선거가 박빙일까? 저는 너무 그렇게 이 선거가 박빙이다. 같이 뭐 박빙이라 하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요즘 남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표할지 안 할지는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가 터지든 실질적으로 이 대선의 결과는 저는 정해졌다 이렇게 보고요. 뭐 보수 진영에서 박빙이라 어쩌다 하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이 선거가 두 자릿수로, 즉 10% 이상으로 윤이 압승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윤에 대해서 뭐 행명 21의 당 대표로서 지난번에 똥당 앞에 9일간 시위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제가 병을 얻고 그리고 덜어눕고 그리고 출마를 못하고, 이런 부분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예 국민의 똥당이라는 저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상대로 제대로 굴러갈까, 정권 교체와 문정권 심판과 비리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라, 그리고 과감한 사회개혁을 바라는 의사에 부합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회의는 그 회의대로 대선 이후에 짚어볼 것이고, 대선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전부 언론이고 여론조사고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각 진영에 몸을 달고 있는 사람도 과장하거나 음사를 떨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제만 그렇게 생각하냐 느낀 게 아니라, 좌파 평론가들하고 토론하는 모임에 가서도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래도 여론조사 회사를 경영하고 좌파 언론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엄청난 자기 함정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선 결과도 객관적으로 내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의 여러 조사들을, 그동안에 제가 미국의 대선이나 한국의 선거나 이런 여러 선거들을 다 많이 정확하게 내다보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두 자릿수로 윤이 승리한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윤 찍을 사람들이 윤이 이기니 투표를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남 투표율이 지난 사전 투표에서 굉장히 높았지만은 영남 쪽에는 사전 투표하면 부정선거 처리될까봐 오히려 본투표 날 투표를 하려고 배르는 사람들이 많은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선거에 진 사람은 깜빵을 간다라고 하면 누가 깜빵 갈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큰 소리 치고 있는 좌파 진영 내부에서는 이미 제가 볼 때 선거가 물 건너 갔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도요, 제가 우크라이나 글을 올리면 우크라이나가 결국 한국과 같은 완충지대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기면 중국이 대만을 치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부분과 연결되고, 또 우크라이나도 완충지대, 한국도 완충지대라고 보면 결국은 한국의 운명이 우크라이나처럼 될 가능성도 있는데, 국내에서 이걸 전부 군사 전문가 수준에서 재미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러시아 편을 들고 자빠져서 내가 초반부터 이 문제에 집중하니 산불 관심 안 가진다. 산불 TV 틀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TV 틀어서 나오는 YTN이나 연합뉴스보다 산불을 더 잘 전달할 방법이 있나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선거요?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그 이상의 걸 내가 알고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우크라이나는 한국 언론이 짚지 못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짚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왜 내가 두 자릿수를 이긴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글도 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선거가 무슨 초박빙이다, 사전투표율이 올라 언론사 출구조사 적중을 위해서 보정값을 적용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 웃기고 자빠졌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를 박빙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도 좀 웃기는 사람들이다. 진짜 박빙이라 하다가 부정선거 당할 수 있어요. 박빙이 아니고 완전히 이겼다라고 해야 뒤집지 못하지. 진짜 박빙하고 보수청에서 그러다가 졌다라고 발표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그 근거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영국의 이 도박 업체가 윤이 76.34, 이가 33.33이다. 윤이 2배 이상 리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도박 회사 그거 뭐 웃기는 그 소리다라고 그렇게 좌빨들은 말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 내부의 어떤 독자적인 예측 불가능성이 숨은 흐름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흐름은 거의 맞춥니다. 이 도박 회사가 트럼프 두 번째 선거에서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하다가 못 맞췄죠. 그때 왜 못 맞췄냐? 그때 제가 바이든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선거 개표 초중반에 많은 사람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왜 바이든이 된다고 했느냐? 그 선거에서 바이든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고, 도박회사나 이런 데서는 미국 사회의 피상적인 흐름만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분까지는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비슷한 선거는 그렇게 틀릴 수 있지만 적어도 76.34 대 33.33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승부를 2, 3일 만에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5%, 10% 차라 그러면요, 숨은 변수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압도적으로 윤이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KBS, MBC 그리고 SBS 방송 3사가 부담스러우니까 합동으로 마지막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윤이 5% 리드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론조사 발표나 하는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발주시킨 언론사나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회사를 대체로 믿지 않습니다만은 이들이 가끔 진지하게 여론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방송 3사라는 것은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를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3사의 여론 마지막 조사에서 윤이 5% 리드하고 있다. 또 머니투데이가 언론사들의 지지율을 통합해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수십 개 언론사가 하는 거를 통합했는데 마지막에 안철수 7.3%를 뺀 상황에서 3.9%, 약 4%까지 리드하고 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동당 자체의 지지율 조사에서 5.9% 윤이 리드했다. 물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뭐라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이 조선이 굉장히 빠꼼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조선일보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6.3% 윤이 리드한다 나왔고요. 한국의 가장 유력한 재벌사와 가까운 D일보의 마지막 여론조사가 6.5% 리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입에 달고 있던 적어도 5, 6% 이상은 윤이 안철수하고 단일화 시점 이전에 이기고 있다. 그래서 단일화 전에 윤이 한 6% 정도 리드한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한마디로 이념 편향성이나 또 돈 등으로 자극되는 조작성 여론조사 등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결과 보고 저를 비판하기 바래요. 자, 그런데 마지막 여론조사가 끝난 3월 3일 날 안하고 윤하고 지금 단일화가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아침에요. 새벽에 해서요. 그래서 3월 3일 날 시점에서 안철수는 많게는 12%, 적게는 한 7.5% 수준입니다. 자, 안 지지율 중에 일부는 기권으로 일부는 이재명에게 갔겠지만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윤에게 갔을 것이고 또 이 지지가 움직이면서 샤이 보수나 반자파 중도 성향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지막까지 중간에서 머물던 이 부동표가 윤한테 더해지는데 그것이 최소 4% 최고 한 9% 수준까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면 윤이 두 자리 숫자 즉 10%대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3월 1일 날 깨시연 3월 3일 날 문구 오소리가 문파가 노골적으로 윤을 지지했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면 문 지지 친문 극렬 단체가 윤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다라고 보이지만 이 권력 내부를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시연이나 문구 오소리는 솔직히 말하면 권력의 핵심에서 관리하던 그런 단체들이 완전히 청와대의 입장을 거슬러서 윤을 지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실제로 그런 부분의 메커니즘을 아는 저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위에 대가리들 몇 명이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지지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깊숙하게 연루되고 이해관계적으로도 깊숙이 이렇게 작업이 돼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 입장을 바꿔서 반대 진영으로 가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위에 의지가 관철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이 많게는 20%, 적게는 한 8% 수준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평균으로 봐서 14%가 정권 교체가 더 높다라고 보인다.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의 투표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임박 시점에서 2월 중순부터 3월 초에 박지원이 세균 감염이라고 20일 이상 입원을 했고요. 김부겸이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확진됐다면서 자택격리. 홍남기가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자택격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대선 국면에 국정원장, 국무총리, 부총리가 차례로 자택에 격리되는 부분이 우연인가? 자, 지금 여권에서는 청와대나 행정부를 향해서 좀 도와라고 난리일 겁니다. 자기들 내부는 여론조사 안 해보겠습니까? 해보지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유세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선거가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평정심을 좀 잃어버리고 그렇게 유세하는 모양새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막판에 여권에서 청와대나 행정부로 날라오는 SOS에 대해서는요, 자기를 격리시키는 게 최선의 방어라는 겁니다. 박지원은 지금 조성은이와 관련해서 청부 수사 이런 부분을 좀 본다면 실제로
자기가 가져오던 입장이 막판에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정이 가능하지요. 자, 그래서 최근에 박지원이 입원했을 때 뭐 사람이 모였다라는데 그 사람들 다 이 양다리를 타거나 또 최근에 이재명 쪽으로 기울다가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된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오늘 아침에 또 상황을 보면요. 5일, 6일, 토요일, 일요일 유력 언론들이 윤이 9% 이상 이긴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투표율이 75%가 중간이고 75%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윤이 이기는 갭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은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영남에서 투표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투표를 상당히 자제했다. 부산에 34.25, 울산에 35.30, 경남에 35.91, 대구에 33.91, 경북에 41.02 이래요. 반면에 전남이 최고로 51.45, 광주 48.27, 전북이 48.63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50%에 근접하는 높은 투표율을 호남이 기록했는데 항상 이쪽이 사전투표에서는 높았는데 실제 전남북 광주 해봤자 이 숫자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출향 호남 인사들이 훨씬 많지요. 서울, 경기 등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남 지역이 호남보다 제가 볼 때 한 14% 정도 투표를 덜 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고 본투표에서 영남의 투표율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지금 한 여론조사 분석가는 이재명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13개 공감도 조사 결과 모두 정권 교체론이 50%가 넘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앞서 말했듯이 또 이 확진자 투표에서 쟁점화되어 버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실수들을 선관위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를 이 부정선거 우려 때문에 하지 않던 보수층에서는 마지막 표 결집 현상도 나타날 거다. 지금 동당 자체 조사에서는 한 10% 가까이 이기고 있는 걸로 제가 볼 때 추정을 합니다. 호남에서는 20%대를 넘겨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도 그렇게 나올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안철수가 사퇴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후보들을 다 합쳐봤자 4, 5%밖에 안 될 거고 윤석열과 그리고 이재명이 둘이 합쳐서 95, 6%를 얻을 거라고 봤을 때 저는 이재명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한 41%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40%대인데 조금은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윤석열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한 55% 정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적게는 10%. 자, 윤석열이 만약에 10%로 그렇게 이길 때는 이재명이 43% 정도까지 득표를 해야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43대 53인데 과연 이재명이 43%에 갈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10%에서 14% 사이에서 윤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당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과 설 그리고 나타난 여론조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이야기를 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신력 있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또 작은 당의 당대표로서 보자면 이 선거를 가지고 박빙한다고 사람들이 투표 더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런데
박빙으로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박빙으로 자꾸 둘러대다가 저쪽이 정말 작정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이재명이 박빙 끝에 이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겼다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선거가 끝이 났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어가는 양상도 그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공신력으로 이 선거는 두 자릿수 이상 이미 이겼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별로 안 틀리잖아요. 자, 한번 지켜보길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